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이승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몇 개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는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장사하는 친구도 없고요. 다만 이제 2012년도에 제가 가맹거래사로서 이 업무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가맹계약서랑 정보공개서 만드는 업무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분쟁에 관련된 업무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당히 많이 접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두 건, 세 건, 뭐 많을 때 여섯 건까지 미팅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맹계약서 정보 공개서 만들 때는 그 프랜차이즈 어떤 아이템의 A부터 Z까지 거의 대다수 부분을 저희가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정보공개서를 한번 등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또 갱신하고 변경 등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아이템이 해가 지났을 때 가맹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또 창업 비용이 어떤지, 마진율이 어떤지, 매출액이 어떤지, 가맹점 내 평당 매출액이 어떤지, 본사의 매출액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알게 되거든요. 관심을 가지려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프랜차이즈 아이템이 또 어떤 스타일의 대표님이 하는 브랜드가 이게 점점 이제 커져 나가는지, 아니면 이제 뭐 그냥 평타를 갈지, 아니면은 조금 가다가 없어질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초기 발달을 해가지고 그런 촉에 의해서 이 아이템은 괜찮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브랜드는 저희한테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료로 뭐 광고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제 원체 많은 업체들이 소개시켜달라고 이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 브랜드는 진짜 괜찮겠다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만 소개를 시켜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에는 현재 매장들 매출액을 제가 많이 봐요. 지금 직영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다. 근데 직영점 하나만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매출액이 직영점만 잘 됐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추천을 잘 드리진 않아요. 에헤. 직영점이 하나만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매출액이 설령 그 직영점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맹점이 일단 몇 개는 있어야지 그 아이템이 좋아서 매출이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직영점의 점포 자리가 좋아서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직영점에 뭐랄까 엄청 그 광고를 해가지고 뭐 서비스를 많이 줘가지고 매출이 잘 나오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가맹점이 몇 군데 있는 브랜드들만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가 장사를 해가지고 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저 브랜드의 메뉴와 노하우를 가맹비와 교육비 그리고 창업비용 투자해가지고 창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어느 정도 남길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몇 년 동안이나 유지를 하게 될지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추측 기준이 기존에 있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토대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초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하시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매장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다, 아니면 오픈빨이다. 처음에 이제 오픈하면은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먹어보잖아요. 요렇게 해서 매출 잠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 잘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 달, 그 다음 달 매출액을 봤을 때 이제 평균 매출액을 보고 판단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잠깐 잘 나오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근데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광고비를 처음에 바짝 써가지고 매출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저는 재주문율을 주로 봐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끊는 순간에 매출도 같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으니까 광고비를 좀 줄여도 단골이 형성돼서
매출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은 맛만 있으면은 다시 재주문이 들어가니까 광고비는 줄었는데 매출은 유지가 된다면은 수익률이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매출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다 이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매출이 낮다 하더라도 순수익이 좋은 아이템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이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무리 매출이 좋아도 창업 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에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테리어,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브랜드의 거의 100% 인테리어 다 거의 자율입니다. 자율. 그러니까 요새 사실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된다 라는 아이템이 글쎄요, 요새 경기가 이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투자 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1억 정도, 뭐 1억 몇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현재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제 자신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소자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 인테리어를 새로 하지 않고 기존에 이제 점포를 점포가 나와 있는 거를 권리금 주고 사오시거나 어쨌든 이제 인테리어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본사에서 강제를 하지 않는, 그리고 가맹비 교육비도 적고 로열티도 없거나 로열티도 적은 합당한 그런 수준에 있는 창업 비용이 좀 저렴한 것만 제가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주 좋고 전 매장들 매출 좋고 경기도 너무 좋다. 그럴 경우에는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브랜드의 대부분은 주방 집기 구입이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를 살 수도 있고, 본사에서 사실 주방 집기에서도 많이 남겨먹는 데가 많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메뉴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통일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강제로 간다 하더라도 뭐 점주분께서 이제 불공정의 거래 행위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메뉴의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킨 같은 경우에는 치킨 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강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맛이랑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제로 갈 수 있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경우에는 이번 주방 집기 같은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점주가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중고로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창업 비용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자율이고 중고 집원 집기도 자율이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되게 저렴한 것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원가율, 제가 방금 치킨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부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뭐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게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뭐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만 하더라도 창업할 때 돈이 많이 들고 하지만 매출이 조금 안정적으로 나온다. 근데 남는 게 별로 없다. 왜냐면은 뭐 광고비에다가 뭐에다가 식자재 비용, 닭값이라든가 이런 게 파우더 값도 그렇고 공급 단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점주가 매출은 안정적으로 좀 나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창업 비용이 비싸고 이제 원가율이 좀 높다 보니까 마진율이 좀 적다.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브랜드들은 뭐 TV 광고 이런 거 함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생 브랜드 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지만 뭐 한 10년 넘은 브랜드들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 보면 대부분 원가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원가율은 내가 본사에서 그 얼마를 남겨 먹을까 그거 욕심을 빼면은 다른 데보다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식자재 공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치킨 프랜차이즈인데 나 몇 호닭 공급할 거야. 근데 딴 데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뭐 얼마에 공급할 거 우리는 한 10% 20%더 싸게 공급할 거야. 그게 우리의 어떤 메리트가 되고 장점이 되고 대형 브랜드를 대비해서 우리가 가맹점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사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네임밸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이깁니까? 이제 중소 프랜차이즈에서는 내가 점주분한테 창업 비용을 저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원가율을 저렴하게 해서 내가 좀 덜 먹더라도 가맹점주분들한테 메리트를 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매력적으로 사람들 가맹점 모집을 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브랜드는 원가율이 다들 좋다. 원가율 좋으면은 남는 게 있죠. 좀 매출이 설령 이제 가맹점 매출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서 또는 둘이서 했을 때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많이 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원가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면은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공장, 본사에서 직접 소스라든가 식자재를 제조하는 데들도 꽤 있어요. 그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유통 단가가 빠지니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한 절반 정도는 본사에서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어서 소스라든가 식자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렴하게 공급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또 막 어디 외국 가서 배워오거나 뭐 이 아이템에 대해 메뉴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카피 브랜드 있잖아요. 어떤 대세 유행을 따라서 저 아이템이 잘 되면은 진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요. 이게 프랜차이즈 사실 메뉴 개발하는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메뉴를 만들까?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정말 별거 없는 거예요. 메뉴에 뚝딱뚝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메뉴나 그거를 가지고 가맹점 모집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또 그리고 그쪽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사실 이렇게 오래가는 경우 잘 못 봤습니다. 좀 누가 봐할 때 이렇게 막 대형 프랜차이즈 같지도 않고 듣보잡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그 본사 대표님이 장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메뉴 개발 능력이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매출이 높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뭐 대박 이런 거 노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처음에는 좀 뭐랄까 이 브랜드가 뭐 인지도가 없으니까 별로라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면 할수록 자리를 잡아가지고 매출도 잘 나오고 나중에는 또 가맹점이 많아지면서 가맹점이 많아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가맹점 매출이 또 다 평균 매출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사실은 본사의 그 대표님께서 얼마나 내가 이 노하우가 있는지 현장에서 얼마나 내공을 쌓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공이 있는 브랜드 저는 주로 되게 좋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출액이 이렇게 잘 나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비결이 뭐예요? 저는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라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본사 대표님들이 그런 말을 되게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아,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자기가 이 메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브랜드들이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사 대표님의 어떤 능력 그런 거를 저는 주로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냥 매출이 좋은데 뭐 왠지 몰라요. 그냥 뭐 좋아요 이렇게 뭘 그런 데도 잘 없긴 하지만 그 뒷받침되는 근거가 반드시 저는 들어보고 그거를 봤을 때 그게 납득이 되겠다라고 하는 브랜드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능력 뭐 가맹점의 매출액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을 이제 가맹점주분들이 사실 마케팅 쪽으로 뛰어난 분들이 잘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하도 많은 가맹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광고하니까 잘 먹히더라 저렇게 운영하니까 잘 먹히더라. 그런 매출이 잘 나오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본사에는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하우, 뭐 배달 노하우도 마찬가지고 광고 노하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거를 진두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저 매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매출이 이만큼 올라가더라. 뭐 배달 같은 경우에도 배달 어플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 저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 우리가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로서의 사업이 교육 사업이라고도 하거든요. 본사가 장사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 노하우를 점주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주들이 가맹비랑 교육비를 받고 계속해서 본사의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배울 권리가 있는 거고 본사에서는 이걸 또 알려줄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려주지 못하는 본사는 이제 사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자기 브랜드 고군분투 해서 매출을 올리는 분들은 뭐 상권도 안 좋은데 매장 차려놓고 처음에 이제 매장 매출도 떨어지고 돈도 없어서 광고도 못할 때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 고민하고 올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확실히 점주분들한테도 할 말이 많아요. 또 식자적 식자재 조달 능력 이런 거는 이제 식자재의 퀄리티에 따라서 메뉴의 맛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뭐 수입 어떤 식자재를 쓰는 경우에 현지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식자재 퀄리티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때 늘 이 현지의 사정에 맞는 그중에서 좋은 식자재를 골라와 가지고 또 환율 변동에 의했을 때도 좀 싸게 들여와서 이제 국내에서 많이 가공을 하고 보관을 했다가 이게 시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런 규모의 어떤 자산이 있으면은 저렴하게 공급을 또 점주한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식자재를 먼저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 식자재 좋은 거를 거기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나는 이 식자재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입을 해야 돼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 다 맛이고
그 식자재로 인한 게 다 맛이고 다른 데서는 그런 거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떤 식자재는 우리밖에 없다. 그럼 우리한테만 사실 손님들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며칠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봉사에서 그런 식자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법 예를 들어서 뭐 수타 짜장면이다 아니면 이제 횟집이다 뭐 생선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라든가 불향을 입혀야 되는 중식이다 이러면은 조리가 좀 쉽지 않죠. 조리 주방장을 써야죠. 배우는 기간이 뭐 2주에서 3주, 4주가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또 그쪽 아이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배우고 싶으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원팩 구조와 빠른 조리를 지금 내세우는 케이스가 많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맛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사람 손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맛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원팩으로 가면 갈수록 맛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피크 타임에 조리가 간단하면은 그 피크 타임에 몰리는 주문을 로스 없이 거의 다 쳐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배달도 오래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크 타임에 홀이면 홀, 배달이면 배달, 내가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 매출을 거의 로스 없이 내가 발생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사람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직원 뽑아놓으면은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직원 스트레스 때문에라도 내가 혼자서 또는 이제 알바 파트타임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또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그래서라도 그 혼자 또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때 조리가 간단하면은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뭐 이것저것 오픈 준비할 것도 많고 막 일할 것도 주방에서 많아버리면은 그 피로감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의욕이 많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리가 간단한 거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절대로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하는 브랜드, 물론 일을 할 때 뭐 서류 작업은 합니다만서도 추천을 절대 안 드리는 거는 유행하는 아이템은 안 해요. 유행하는 아이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뭐 소개를 드려가지고 이제 뭐 제 얼굴에 똥 먹칠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카피 브랜드 이 마찬가지죠. 누가 봐도 카피 브랜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는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고요. 뭐랄까 제가 다 아까 말 어떤 소개비 다 유료로 광고를 드리는 거지만 이 기준에서 다 맞춰가지고 정말 괜찮은 아이템만 제가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템을 그냥 제 말씀 들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각도에서도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구나, 따져볼 수 있구나, 뭐 그 정도만 참고하셔도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템 말고 그 어떤 아이템 본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자기한테 맞는 아이템이 뭔지 찾기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